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통키뉴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장 분석 살짝 해드릴까요? 오늘 선물 시장의 폭락으로 인해서 피바더로 시작하는 장세, 지금 장 시작한 지 약 3시간, 한 30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 많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푸르른 초장으로 시작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보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푸르른 초장으로 시작했다가 더 푸른 아마존 밀림으로 끝나는 거지만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오늘처럼 피바다로 시작했다가 푸르른 초장 또는 피바다로 시작했다가 낙폭을 다 만회하고 끝나는 시장이 훨씬 좋은 시장입니다. 자, 홀로서기로 장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요. 자, 피바다일 때는 평소 지켜봤던 종목들을 줍줍 주워 담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통키뉴스 들으시면서 계속 갑니다. 통키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라니맘닷컴 많이 사랑해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일본에서 발견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JTBC 보도인데요. 제가 요 링크 디스크립션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넘어온 것과는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일본에서 발견됐는데요. 출처가 참 심각합니다. 브라질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은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남아메리카입니다. 브라질에서 입국한 4명에게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감염력이 굉장히 강한 변종 바이러스로 몇 달 만에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추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는 브라질에서 입국한 4명의 남녀에게서 재확인이 되었고요. 10대에서 40대로 모두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에 머무른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10대부터 40대. 기존에 발견된 영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는 다른 바이러스의 모습인데요. 현재 감염자만 34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곁에 있는 대한민국도 좀 걱정이 되고요. 브라질 위에 있는 미국도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가 사실 가장 강력한 키워드인데요. 코로나 진단 키트기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뉴스들이 속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100일 동안의 싸움. 왜 100일이냐면요. 100일을 지나면 이제 봄이 옵니다. 지금부터 100일 동안의 싸움, 우리가 허리띠 바짝 졸라 매야 됩니다. 먼저 자가 방역 조심하시고요. 쿠팡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커머스 쿠팡이 나스닥 상장된다는 거는 아시죠? 자, 새해를 맞아서 온라인 쇼핑몰의 대표주자 쿠팡이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쿠팡은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골드만삭스가 상장 주관사거든요. 나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올 1분기 내 상장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7일 쿠팡이 올 2분기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고요. 통신에 따르면 쿠팡은 기업 가치가 30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나오는데, 자, 2010년 소셜 커머스로 시작한 쿠팡은 2014년 자체 배송인 로켓 배송으로 사업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연간 거래액은 약 17조 원입니다. 현재 1위는 어디냐면 네이버 쇼핑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매출의 기준은 쿠팡이 업계 1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로부터 대규모의 투자를 받았지요. 지난해부터 시작한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 이츠는 현재 한국 내 배달앱 시장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국내외 상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적절할 때에 IPO를 상장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건 현재 쿠팡의 적자가 4조입니다. 4조. 적자가 4조인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라면 사시겠냐고요?
절대 안 삽니다. 사야 될 종목들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장님 왜 이렇게 쿠팡 싫어하냐고요? 바로 화성 쿠팡 물류센터에서 또 아르바이트 하시던 50대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고요. 경찰이 부검을 의뢰한다고 나오는데요. 일단은 뭐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봐야겠지만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 쿠팡의 직원들에 대한 처우, 최소한 제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을 선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직접 그 회사, 기업을 방문해보지 않더라도 그 직원들의 상태를 봅니다. 처우. 발전하는 회사들은요, 정말 직원들이 미지노를처럼 놀면서 일합니다. 여기서 논다는 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할 일 다 하면서 정말 즐기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쿠팡의 물류센터 직원들은 즐기면서 한다기보다는 코로나에 감염될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쿠팡 별로 안 합니다. 터키 뉴스 하나 알려드릴까요? 터키 대통령실도 왓츠앱 이용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왓츠앱이 뭐냐고요? 페이스북의 메신저입니다. 페이스북의 메신저. 중단한 이유는 뭐냐면 그쵸, 개인정보 보호 약화. 쉽게 말해서 지금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주가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기업의 저는 흥망성쇠의 핵심은 얼마만큼 개인정보,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보호해 내느냐 못하느냐에 걸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 버텨내면 페이스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머리 좋은 인간들이 해킹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쿠팡에 투자했다라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소프트뱅크, 이번에는 중국 피트니스 앱인 킵 펀딩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네요. 자,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중국 피트니스 앱 킵, 최근 자금 조달에서 투자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통해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약 3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펀딩 과정에서 킵 기업 가치가 약 20억 달러에 이르면 기업 공개 IPO를 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IB가 있거든요.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JP모건, 모건스탠리 등이 미국 정부의 투자 금지 대상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의 통신사, 이번에 쫓겨나는 연계된 구조화 상품을 홍콩 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할 것이라는 로이터 통신이 11일 보도했네요. 자, 이들 IB는 전날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서류에서 미 행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콘과 홍콩 항생지수 등과 연계된 구조화 상품 500개를 상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미국인들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 OFAC의 세부 지침을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MSCI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 다우존스 인다이시스, 좀 어렵네요. 그쵸? S&P DJI라고 하면 됩니다. 이들 3대 통신사를 주요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했고요. 뉴욕 증권거래소는 상장 폐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라고 보기에는 중국 정부의 스파이 업체들이죠. 속속 밝혀지고 있네요. 사우디 소식 모처럼 알려드릴까요? 탄소 제로 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구는 100만 명 구조입니다.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자동차와 산소 배출 등이 없는 첨단 신도시 더 라인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계획인데요. 중동의 왕자들, 지금 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이제는 서서히 허리띠를 졸라 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한때 정말 한 세기 석유 때문에 잘 먹고 살았던 우리 두바이, 이제는 저무는 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통업체가 코로나 이후 반품 없는 환불이 증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 본사에서도 계속해서 집계되는 통계에 따르면요, 코로나 때문에 반품 없는 환불을 해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꼭 요러면 또 요거를 악용하는 진상들이 있지요.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보잉 737 맥스 형사 기소 이후에도 도전 과제가 산적하다고 나왔고요. 얼마 전에 뭐 요 맥스 기종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보잉에서 만든 항공기가 또다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좀 못 고치나요? 좀 답답합니다. HSBC 주주들 기후변화 대응 강화 안건 주총에 제출. 영국계 글로벌 은행입니다. HSBC, 미국에서는 많이 보는 은행이죠. 예, 기관 투자자 등 주요 주주들이 은행 측에 화석연료 관련 대출 축소를 비롯한 강화된 목표의 기후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고. 여러분,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전 세계의 이제는 협조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스타링크 사업이라고 아십니까? 잘 모르신다고요?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윌런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위성 인터넷입니다. 이미 가격 정해졌습니다. 99불.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첫 투자 비용은 600불 정도 든다고 하는데 1년 정도 쓰면 빠지니까 저는 지금 칵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자마자 반드시 바꿀 겁니다. 근데 이번에 영국에서도 승인을 받았다고 하네요. 축하합니다. 정말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호재가 끊이지 않네요. 주요 중앙은행이 올해에도 금리 인상은 없다. 중국, 인도는 인하하겠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전 세계 각국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급 소식 모처럼 알려드릴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서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속도와 그 백신의 확보, 퀄리티입니다. 모처럼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요거는 경제 뉴스는 아니지만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면 중국에서 크림을 발랐더니 아기 얼굴이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유아 크림의 호르몬 함유 판명. 중국 당국은 당장 판매 중지 조사. 유아용 약품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네티즌 분노 폭발. 중국 제품이 여러분 비단 유아용 제품에만 저런 장난질을 할까요? 중국 제품이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를 이제는 거부해야 되는, 그쵸?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차이나 운동을 벌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전 세계의 생명을, 그쵸?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그래서 여기 미국 얼바인에서도 중국 사람 정말 많이 살거든요. 캐나다도 많이 살고 뉴욕도 많이 사는데 자기네 나라 사람도 자기네 나라의 물건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건 메이드 인 USA가 아닐까. 여러분,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습니다. 꼭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꼭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100일 동안만 달력의 날짜 표시하면서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통키뉴스, 히사모 뉴스는 내일 또 좋은 희망적인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